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6월 3일 날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리고 탄핵시켜버린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더라도 이게 바로 내란이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명분에 빠져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란 수개로 몰아가지고 지금 내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초미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체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폭스뉴스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잘 진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음 대선에서는 99%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99% 선거 부정. 자, 이거야말로 지금 이재명이 그토록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당선돼 놓고 시작한다. 자, 이런 걸 보입니다. 자, 이 폭스뉴스가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 내용을 핵심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동맹이 해체된다. 두 번째, 안보 기반이 붕괴된다. 세 번째, 자,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미 동맹 해체, 이거는 이재명이 예전부터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자, 겉으로는 지금 미국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범죄자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감언 이술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우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미 동맹도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폭스뉴스는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보 기반이 붕괴된다. 안보 기반.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는 필요 없는 무기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거에 사드를 전부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자가 이재명입니다. 중국의 쉐쉐, 대만에도 쉐쉐, 왜 그 개입하려고 하느냐? 자,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파괴됩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중국도 관세를 또다시 부과해가지고 미국에 좀 보복을 하고 있는, 지금 전쟁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안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아는 것 훨씬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곳곳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거기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중국어로 된 대자보, 중국어로 된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마이크를 잡고 길거리에서 연설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중국의 이 학생들, 또 자본들, 중국의 곳곳에 영향력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공자학원이 들어있고 서울대학교는 중국 시진핑 기념관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이 북한의 영향력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훨씬 강해진다. 자, 이재명은 북한에 대해서 이미 변호사 시절에 북한에 방문해 왔던 상황이 있고, 또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할 정도 같으면 이재명은 더더구나 자기 돈도 아닌데 쌍방울 돈을 줘가지고 북한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쌍방울도 자, 이 재벌 그룹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떻게 관계가 될지 뻔하게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재명은 바로 자, 부정선거를 이용할 것이다. 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폭스 TV 내용을 짧은 뉴스로 요약을 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폭스뉴스가 4월 11일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 해체, 안보 기반 붕괴, 중국 북한의 영향력 확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으며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간 괴리가 극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10팩 회장 그랜트 뉴섬은 다음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이상이라며 한국 선관위는 오염된 조직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모의 침투 결과
선관위 시스템에서 투표 조작과 선거인 명부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에게 기술 공개를 강요해 중국에 지원하려 했는데 만약 삼성과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미국인들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미좌파, 한국을 자, 한국을 베네수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폭스뉴스의 이 칼럼은 정말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미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봐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시나리오로 보면은 다 된 거 아닌가? 부정선거. 99%가 부정선거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자신을 감옥에 가는 대신에 대통령 되게 하고 그 대통령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특히 중국, 친중, 친북 세력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얼마 전에 갑자기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 입장문을 밝히고 또 선관위에서는 시연회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선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전혀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하니까 갑자기 그걸 반박이라도 하듯이 시연회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수검표를 한다. 수검표. 자,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쏟는 겁니다. 수개표를 해라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수개표. 이미 자동 분류기를 들어간 종이를 다시 한 번 더 손으로 검표한다. 그건 하나만 합니다. 개표 분류기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 부정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두 표마다, 세 표마다 한 표씩 1번 표를 가야 할 표가 2번 표로 간다. 2번 표가 가야 할 걸 1번 표로 간다.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나 사전선거를 없애고 사전선거, 거기가 대부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2020년인가요? 총선 때 63대 36.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똑같이 63, 비율을 따져보니까 63대. 그리고 국민의힘은 36.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는 동전 1000개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똑같은 면이 떨어지는 것 같다. 확률이. 그건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 평생 안 된다. 지구가 탄생하고 난 뒤에 거의 매일 로또를 매일 1등 당첨되는 것 똑같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외부에 조작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한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시연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검표를 한다.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수검표를 한다고 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검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한번 오염되어 온 자료, 즉 전자분류기를 통해서 나온 투표용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나올 때 그때 보관돼 있다가 사전투표 며칠 있다가 이제 개표되는데 그 과정에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CCTV를 가동한다. 24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연하는 장소에서 CCTV가 금방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투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보여줬습니다. 해킹하니까 CCTV에서 투표용지가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게 며칠 동안 쭉 계속 이어진 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투표용지를 바꾸고 하는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표시 안 되는 겁니다. 왜? 해킹 조작해가지고 시간표가 착착착착 나오는 거 그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CCTV가 24시간 보여주는 거가 관계없이 조작하는 거를 숨길 수 있더라. 조작한 거를 숨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작업하고 조작한 거를 그러니까 해킹 한번 딱 해보니까 컴퓨터 버튼 하나 눌리니까 그 화면이 싹 사라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지금 폭스TV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총선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상당히 오염됐다는 걸 이미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대선은 99.9%가 조작 가능하다. 부동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제 미국의 정보국장 개보드라고 있습니다. DNI 미국의 정보국장
자, 게버더 국장이 자, 이 중국의 그 개표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자, 투표기 조작을 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 자, 선거 결과를 훔치기 위해서 투표기 조작한 증거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해커에 취약하다. 결과를 조작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증거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 자, 그러니까 최근에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던 그 내용도 지난번에 자, 게버더 국장이 취임하면은 뭔가 발표할 것이다. 정보국장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 아닐까 하는 의혹도 갖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스카이데일리 보도하고 난 뒤에 융단 표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엉터리 제보를 했고 그걸 가지고 썼다는데 스카이데일리가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 계속해서 맞다. 그러니까 곧 기다려보자. 끝까지 지금은 스카이데일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명을 해도 지금은 광풍이 불어서 안 먹힌다.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미국의 DNI 정보원의 국장도 해커가 조작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서도 미국의 폭스 TV는 한국의 다음 대선은 이번 돌아오는 6월 3일이죠. 99%가 바로 조작이 가능하다. 부정선거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 자리에서 이거를 말하자면은 증거까지 자료를 취하려는데 거대한 카르텔, 뿌리 깊은 카르텔이 대통령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 집단이나 한 개 국가에서 할 수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국제적인 조직이다. 그게 AWEB이다. AWEB. 자,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투표 말하자면은 그 기구 연합회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에 인천에 본부가 있고 중국에서 돈을 대고 있고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가 가입돼 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자, 이런 걸 타고 지금 대관식을 하려고 6월 3일 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지금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제보를 해주고 결정적인 자료를 좀 공개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보도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 중국인들이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그거를 어디선가 이 서버를 포렌식을 했을 텐데 그 포렌식한 결과를 곧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포렌식을.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 놓으니까 노태하기가 뭔가 발표를 한 것인가? 어쨌든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스 TV의 이 뉴스가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아주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해체되고 안보 기반이 붕괴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대선에서 90%가 넘는다. 99%. 자,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닐까? 자, 여기에 이 스톱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국내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가서 대선 후보들 가운데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떠드는 현직 대통령이 바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에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거대하게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부정선거. 자, 아무리 지금 공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한다, 30대 70으로 한다. 이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투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가.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선거 결과는 선관위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과거 스탈린이 말한 것처럼 이 권력자가 투표 결과를 말해준다. 인민이 투표하고 그러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음모론자다, 확정 편향이다 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거, 의심이 되는 거 이거는 왜 안 받아들이냐? 대통령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전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